건인 선행조치, 다른 말로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네 번째 판례를 했고 다섯 번째 판례 똑같은 취지라 그랬어요. 대학은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대요. 학사를 끝내야 석사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학사를 안 끝낸 상태에서 석사로 들어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았대요. 그 석사학위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나중에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보호 주장하겠죠. 될까 안 될까 이 말이야. 무효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똑같은 취지죠. 4번, 5번은. 5번은 근데 아직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B급. 6번. 쭉 읽어보는데 단순한 과세 누락. 단순한 과세 누락이 뭐예요? 그냥 공무원이 빠뜨린 거야. 세금을 모르고 안 때린 거예요. 이것만으로 세금을 너 안 때렸으니까 나는 그걸 믿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때리냐? 이런 주장을 하기에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비과세 관행 정도는 돼야 되죠. 따라서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줘야 비과세 관행,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A급 시험은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도 공적견해 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내면 X. 7번 병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견해 표명을 구하는 그런 정식의 서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해 준 거다. 자, 민원 동그라미 안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A급. 8번 역시 마찬가지 민원 내비 심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여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처음에는 기재했지만 역시 이것도 민원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예비 심사 뭐 이런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원이란 말이 들어가면 하여튼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급. 9번 A급입니다. 재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말경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자, 6월 말쯤에 시행령 개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밝혔다. 자, 이것만으로 우리가 그거 꼭 해야 될까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A급.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쭉 내려와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거부를 했대요. 사업자 등록증에 면세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세금을 때리더라. 야, 면세 사업자 등록증 거부해놓고 왜 이제 와서 세금을 때리냐?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 등록증 교부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뒤에도 나올 건데 우리 법원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공적 견해 표명도 아니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외우면 돼. 이 판례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역시 A급. 10번 이 회신을 보내왔는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원고에게 이렇게 회신을 해준 게 아니라 피고에게 한 것이래요. 그걸 내가 몰래 엿들은 거야. 자, 그러면 이 회신을 나한테 한 게 아닌데 내가 너 얘기해줄 때 전에 회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나한테 회신한 게 아니라 피고한테 회신한 걸 내가 들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피고에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나한테 한 게 아니죠. 따라서 신뢰보호 주장하지 어렵다.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이렇게 지금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11번 A, 12번 A. 원고의 형들에 대하여 제2국민역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삼형제인데 형 둘이는 제2국민역, 그러니까 병역 면제 처분, 바로 민방위로 빠졌어요. 근데 나한테는 현역 입영 처분이 나온 거야. 형한테 빼줄 때는 언제고 나는 왜 현역이냐? 신뢰보호를 주장하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형한테 제2국민역 편입 처분했지. 너한테 군대
오지 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형들에게 이게 핵심이죠. 나한테 한 게 아니라 형들에 대하여. A급. 13번.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세워졌어요. 내가 그걸 믿고 그 도시계획 결정대로 될 줄 알고 뭘 준비를 했더니 갑자기 도시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은 나중에 아직 안 배웠는데 계획은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A급, 다 A급 하죠. 다음도 마찬가지.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될 줄 알고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신뢰보호의 원칙상 바꾸면 안 되나요? 이 계획은 역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A급 하셔다. 다음 2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까 했죠. 선행조치가 정당하다, 존속 있다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보호 가치는 그럼 언제 있느냐? 2번. 관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자, 3번과 4번은 판례 1번으로 정리하면 끝나요. AA급입니다. 1번 판례는. 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라 하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속였다 이 말,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부정행위 동그라미. 다음,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동그라미. 그러니까 반드시 부정행위만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포인트예요. 하자에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귀책 사유가 된다. 다음,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수임인 등 위임을 받은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 봐야 된다 이거죠.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부정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하나여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맞아요? X. 상대방만을 기준으로 귀책 사유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X. 상대방뿐만 아니라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급. 2번. 어떤 허가가 나왔어요. 수익적 처분이. 근데 그 상대방이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나중에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좀 비겁하게 표현을 써요.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면 되는데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럼 뭐예요? 없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즉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썼으니까 기책사유 신뢰보호 주장 못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A급. 3번. 충전소 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 신청을 했대요. 역시 뭐야? 속인 거죠? 자, 이러면 기책사유 있는 놈이죠? 따라서 나중에 제일 끝에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스, 교가스 충전 사업 허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위법이 없다. 취소하더라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해버리면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A급. 다음, 신뢰에 따른 관계인의 처리가 있어야 돼요. 입각하여 어떤 처리, 투자를 하든지 재산을 처분 등을 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5번. 이에 반하는 후행조치를 하였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한 개인이 이걸 침해해야 할 것이다. 판례 1번 B급 정도에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판례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조심할 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 행위에 대해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모. 우리 판례는 이 신뢰보호를 그냥 신이 성실이라고도 가끔씩 씁니다. 원래는 다른 건데 비슷하게 써버리니까 판례를 얘기할 때 너무 왜 갑자기 신이 성실이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2번. 1번 판례는 B급하고 한번 편하게 읽어두면 앞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판례고요. 2번.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대요.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 신고까지 받았대요. 자, 이 정도면
보상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이것만으로는. 볼 수 있겠죠? 대통령까지 발표하고 장관이 피해 신고까지 다 받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2번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 견해 표명 동그라미 해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 삼청 교육대 사건이에요. 아까 전두환이 정권 잡고 정화운동이라는 걸 했다 그랬죠. 이제 그때 피해자들한테 보상해 주겠다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이런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아까 했던 거예요. 신뢰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법률 적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법률 적합성이 항상 우위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통설 판례는 뭐죠? 양자는 동일한 거다 이거죠. 자, 둘째 줄 끝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은 모두 법치국가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한 효력 동그라미.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 형량설이 통설 판례다. 그 위에 1번에 법률 적합성 우위설이 통설 판례가 아니에요. 법률 적합성 우위설 X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 적합성과 신뢰보호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 적합성이 항상 우위라는 법률 적합성 우위설이 통설 판례다 그러면 X다 이거죠. 별표. 자, 제가 별표란 말도 하고 A급, B급, C급, 동그라미, 세모 이런 말도 하죠. 자, A급, B급, C급은 판례의 중요도를 나누는 거고 별표는 이제 일반 이론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별표. 뭐 두 개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 동그라미는 알아두는 게 좋은 거. 세모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어두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별표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판례 1번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우리 판사들은 풍치미관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북한산 국립공원에 보호, 임상이 양호하고 풍치미관이 수려한 산림의 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주택사업 건설 계획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정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형량에서 공익이 더 우선하니까 위법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두면 돼. 이거는 틀리게 낼 수가 없는 판례야. B급. 2번 마찬가지예요.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 미관의 공익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공익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부하더라도 괜찮다. 신뢰보호 주장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B급. 3번은 조금 어려운 판례. C급. 설사 관할 지자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공장을 레미콘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사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달라고 왔어요. 토지거래 허가는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 거야. 시장이 가만 보니까 이 레미콘 공장이 지금 환경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입지 조정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명령을 내렸더니 레미콘 공장 주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조정 명령을 내리면 난 어쩌라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고, 그렇죠? 이 나중에 입지 조정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신뢰보호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판례죠. C급입니다. 다음 존속보호냐 보상보호냐는 이거는 암기예요. 자, 첫째 줄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뒤에 가면 존속보호의 방법에 의하지만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그 밑에 보상보호나 다른 가로 열고 가치보호도 가능하다. 원칙이 뭐라는 거야? 존속보호라는 거야. 예외적으로 보상을 보호한다. 자, 보상보호, 가치보호는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존속보호는 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고. 뭐가 우선일까요? 약속을 했으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죠. 정 안 될 때 돈으로 때우는 거야. 따라서 원칙은 뭐야? 존속보호다 이거죠. 예외적으로 보상보호고. 이걸 바꿔내면 원칙은 가치보호이나 예외적으로 존속보호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면 X 지문이 되는 거야. 존속이 원칙이야? 존론이라고 외우든지 원존이라고 외우든지 뭐 어떻게든 여러분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별표. 다음 사정 변경이 생겼어요.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도 무조건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신뢰보호 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X. 그런 원칙일 수는 없다. 동그라미 정도. 다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 원칙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역시 동그라미. 다음, 신뢰보호의 적용 영역. 자, 나중에 배웁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이 형량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배울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국민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역시 신뢰보호가 중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법규의 소급표 금지 역시 이따가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둘째 줄에 일반적으로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동그라미 해놓고 이따가 배울 겁니다. 별표에서. 자, 판례 1번. 정당화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법이 개정됨으로써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한 거야. 새로운 입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법은 바꿨는데 옛날 법에 따라 어떤 신뢰이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때는 형량을 해서 옛날 법대로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형량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C급. 2번. 개정 전의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 옛날 법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큰 거야.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좀 제한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따릅니다. 요거는 B급.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B급 정도 됩니다. 3번. 역시 이 B급이에요. A급 하죠. A급. 변리사 1차 시험의 상대 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을, 자, 시행령을 개정했대요. 변리사 시험을 치는데 1차 시험을 예전에는 절대평가였어요. 절대평가가 뭐예요? 60점만 넘으면, 한 과목에 40점 밑이 없으면 무조건 다 합격시켜주는 거야. 절대평가제. 그러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변리사 1차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든 60점만 맞추면 돼요.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상대평가제로 바뀐 거야. 이제는 점수를 많이 받아서 200명 뽑으면 200명 안에 들어야만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바뀐 제도를 3월 달에 바꿔가지고 10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그 해에 바로 그 법령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3월 달에 공고가 났는데 갑자기 상대평가제로 바뀐 거야. 난리가 났죠. 이제 10월 달에 시험인데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 공부 방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옛날 법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경과 기준 같은 걸 둬야 돼요. 원래는. 오늘 개정하지만 요거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 그렇게 안 만들면 위반하여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급 한번 읽어두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뒷말도 뭐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실권의 법리라는 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실권이 됩니다. 권리를 잃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어요. 내가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 사유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면허 취소 처분을 때려야 되죠. 1년이 지났어요. 면허 취소가 안 나오는 거야.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신기하네. 2년이 지났어요. 또 안 나와요. 3년이 지났어요. 나는 이제 면허 취소 안 때리겠네. 그리고는 차를 새 차로 사고 운전을 해서 이제 뭘 하려고 이제 장사 준비를 다 해놨어요.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갑자기 툭 나오는 거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럴 때 나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실권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취소할 수 있었지만 너 알고도 3년이나 행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취소할 권리는 실권돼 버립니다. 이게 실권의 법리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행정기관이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여 개인이 그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는 행정청은 사후에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효의 법리라고도 합니다. 됐고요. 기능은 됐고,
3번 연역도 필요하지 않고요. 4번 적용 요건으로 가면 돼요. 행정기관이 취소 사유나 철회 사유를 이유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알았을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비교적 장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해야 돼요. 장기간 동그라미. 그리고는 밑에 줄 3년여 동그라미. 자, 우리 판례는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1년만 지나도 못하도록 해놨어요. 조문으로 만들어놨어요. 독일은. 근데 우리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보통 3년 정도 봅니다. 다음 디귿.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취소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자, 이렇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실효돼 버립니다. 취소 못해요. 끝. 다른 내용은 밑에 필요 없어요. 자, 핵심은 뭐냐? 알고도 장기간 행사를 안 해야 돼요. 알고도. 자, 근데 1번 보시면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해놨네요. 신뢰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 동그라미에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동그라미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허가를 취소하는 거 아까 면허 취소하는 게 권력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국가가 너 임마 앞으로 면허 없어 임마 이거잖아요. 권력적인 행위예요. 당연히 아까 취소할 3년 지나면 취소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는 권력관계 적용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적용되는 거지 당연히. 적용된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 밑에 자 따라서 취소 사유를 알고도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나서 이제 취소했어요. 3년이 지나고도 한참 지났죠. 하지만 얼마 전에 알 거야 행정청에서. 그래서 취소를 한 거야. 이제 알고. 이거는 알고도 3년이 안 지난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일하고는 20년이나 지났지만 따라서 실권의 금리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린단 말이야. 알고도 아직 3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알고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85년 9월 중순에 비로소 알고 이 말은 최근에 알았다는 거죠. 85년도 판례니까. A급 2번 판례 A급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에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했대요. 몇 년 지났대요? 1년 10개월. 몇 년이라고 본다고 우리 판례는? 3년은 지나줘야 되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 10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취소는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끝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셋째 줄 뒷부분 그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는 적법하다 이 말이에요. 1년 10개월 지나서 취소하는 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3년 정도 지났으면 몰라도 그죠? 실권의 법리에 걸리지 않는다. 시험에서 1년 10개월이 딱 보여요. 문제를 푸는데 1년 10개월이 나오면 이 판례야. 다른 판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10개월 3년 안 됐네. 취소할 수 있겠네. 이렇게 풀면 된다. A급. 다음 소거표 이따가 배울 거고요. 처분 사이의 추가 변경 나중에 배울 거고 계획 보장 나중에 배울 거고요. 기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는 위법하다. 위법 동그라미. 신뢰보호원칙 위반한 행위를 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돼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판례 A급이 어떤 사람이 여수에 놀러 갔어요. 술 한잔 먹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네요. 좀 많이 먹었어요. 0.1이 넘었어요. 면허 취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수경찰서장이 나한테 처분이 날라왔는데 면허 중지가 날라온 거야. 떼재수. 떼재수가 뭐예요? 재수가 엄청 좋다. 근데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이제 그냥 운전하면 돼요. 근데 또 조금 더 기다렸더니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다시 또 날라온 거야. 뭐냐면 예전에 면허 정지 처분은 잘못 때린 거니까 취소하고 새로 면허 취소다 이렇게 날라온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한번 때렸으면 끝이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에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원고가 이겼다는 거예요. 면허 취소를 취소 소송 제기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청이 잘못한 거예요. 한번 면허 정지 때렸으면 끝. 면허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또 면허 취소를 때리는 건 신뢰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표, 방아쇠, 별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취소 사유인데 정지 처분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위반지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다시 발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한번 면허 정지를 때렸다가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때리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돼요, 위반하지 않아요? 위반된다 해야죠. 위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다음, 허위의 부지 증명 및 건물 용도 증명을 첨부하여. 이 말이 딱 나오면 뭐가요? 허위 나오면 이놈은 보호해 줄 필요 없는 놈이네요. 그렇죠? 자, 신청하여 영업 허가 처분이 나왔는데 이 영업 허가 처분은 상당한 재산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나요? 허위가 들어간 놈인데 취소할 수 있다 해야죠. 이 사람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역시 별표입니다. 됐어요? 다음,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차별하지 말아라는 원칙이에요. 첫째 줄,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행정 객체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좋은 말이에요. 이는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원칙으로서 재량권의 행사의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아직 안 배운 말인데, 자, 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를 자의금지의 원칙이란다. 지 마음대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막 처분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시 동그라미 별표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읽으면 돼. 헌법 11조에 이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자, 이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의 원칙은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라는 말도 당연히 되고요. 법을 만들 때도 평등한 법을 만들어라라는 의미도 같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헌법은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핵심은 첫째 줄 뒤에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정립도 금지. 그걸 동그라미 넣으면 돼요. 입법자들한테도 평등하게 법을 만들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거는 헌법 문제로 많이 나와요. 행정법 시험에는 맞는 말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법의 정립도 당연히 평등하게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근거 및 성질은 헌법 11조에 근거한다. 그만 알면 돼요. 뭐 근거 대립하고 있다 이러면 몰라도 돼요. 그냥 헌법 11조만 살짝 줄 거는 끝. 요건은 불평등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불평등한 조치를 한 게 다음 페이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괜찮아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이제 평등원칙 위반이 되겠죠. 자, 평등의 원칙은 이렇게 설명하면 틀린 말이 돼요.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를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국민에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면 아니죠. 모든 걸 다 동일하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차별을 줘야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같은 것은 같게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돼요. 그게 평등의 원칙이에요. 모든 걸 다 똑같게 하라는 건 그건 평등의 원칙이 아니죠. 2번 별표 2개예요. 평등의 원칙은 위법한 동그라미. 위법한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별표 2개예요. 아까 위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뭐였지? 응? 미란드란다. 누구야? 미망인 사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법에 따르면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위법한 선행조치였죠. 하지만 미망인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위법한 작용에도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단 뭐는 안 돼? 무효인 경우는 안 된다. 기억나나요? 자, 위법한 선행조치도 돼요. 신뢰보호는. 근데 평등의 원칙은 위법한 작용에는 평등의 원칙은 적용이 아예 안 돼요. 다르죠, 완전히. 하나는 위법해도 적용되고 하나는 위법하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아리까리 하잖아.
헷갈리겠죠, 수험생들도. 그러니까 특혜급이죠. 그게 별표 2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평등의 원칙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면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있습니다. 아까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학자들이 쓴 말이에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 있다면 그거는 위헌인 법률이 될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아까 누구는 견책인데 니는 고스톱 준수 많이 탔다고 해임을 하면 그거는 위법하다 이런 말을 쓰면 되죠. 그냥 위헌 위법이다라고 그냥 이걸 틀리게 낼 수는 없어요. 위헌 위법이다 그러면 돼. 위법하다 해도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자, 이거는 개념만 알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기구속의 법리란, 자, 둘째 줄에 예를 한번 보죠. 의예. 행정청이 재량 준칙에 따라 갑 등에게 A라는 사유에 대하여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면 동종의 사안에서 을이란 사람에게도 똑같이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구속된다. 이 말. 자, 이거 나중에 행정입법을 배워야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아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울시 동대문 구청장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가 딱 발견이 되면 1개월 영업정지를 때려요. 1년 이내 때리니까. 그 옆에 있는 종로구청장은 약간 깔끔한 사람이야. 자,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가 나오면 무조건 1년의 영업정지를 때려버려요. 제주도 도지사는 똑같은 위생상태가 불량한데 여기는 또 6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고 있어요. 법률을 위반했나요, 지금?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1년 이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심하다. 비례 원칙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그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주도 도지사가 6개월 때렸는데, 아까 동대문구청장 1개월 때렸어요. 또 1개월 때렸어요. 동대문구청장 계속 1개월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유독 나한테, 이번에 내가 걸렸어요.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3개월 영업정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위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해도 되죠. 근데 이길지 못 이길지는 애매해요. 3개월이라서. 이게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심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걸로 주장하는 게 조금 약해요. 그 다음에는 뭐야?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야, 동대문구청장 너 지금까지 다 1개월 때렸는데 왜 나만 3개월이야? 왜 차별해? 이렇게 주장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똑같은 위반 상태라면. 근데 역시 이것도 동대문구청장은 야, 이마 네가 대장균이 한 2마리 더 많았어.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사유가 있나? 그러면 3개월 2마리에 한 마리에 1개월씩 더 크네? 이거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 이 참 애매하단 말이야, 이러면. 그래서 새로운 원칙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게요. 자, 요거는, 자, 요렇게 되면,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위생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가 가이드를 하나 줄게. 요 기준에 따라서 좀 부과해라.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걸리면 1개월, 두 번째 걸리면 3개월, 세 번째 걸리면 6개월, 네 번째 걸리면 1년, 뭐 이런 식으로 좀 때려라. 그리고는 전국 각지에 있는 보건복지 쪽, 뭐 복지과 쪽 또는 식품위생과 쪽에 공무원들한테 다 훈령으로 배포를 합니다. 훈령제 몇 호 이러면서. 이것도 일종의 훈령이라고 행정입법이에요. 장관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나중에 어디서 배울까? 요것도 일종의 법이니까 이따가 행정입법 파트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걸. 그래서 요걸 모르고는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말만 듣는 거야, 지금은. 맛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전국 훈령에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됐으면 거의 이 훈령에 따릅니다. 기계적이에요. 1차 위반이네요. 1개월. 1차 위반이네. 1개월. 당신은 3차네요. 6개월. 이렇게 때립니다. 자,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해서 계속 1개월을 때려왔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걸렸어요. 근데 나는 처음 걸렸는데 3개월을 때려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이러면 평등의 원칙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편합니다. 자, 행정청이 예전에 1개월 때려왔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르게 예전에 때려온 거에 구속되어 똑같이 1개월을 때려야 하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뭘 주장하면 돼요?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런 선례가 있고 똑같이 안 때리고 다르게 때렸으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이게 자기구속의 원칙. 자, 읽어보면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종사안에 대하여 다른 제3자에게 행하였던 것과 똑같이 동일한 결정을 해야 하는 구속을 받는다. 똑같이 해주라는 원칙이다. 개념이 그거예요. 자, 이러한 원칙은 언제 적용이 되느냐. 72페이지 5번에 적용 요건으로 가면 일단 재량행위 영역이라 해야 돼요. 제자 동그라미. 동일한 행정청이 1개월을 때려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1개월 때리는데 나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려와서 위반의 효과.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된다. 위법 동그라미. 그렇죠? 그 위에 판례 볼까요? A급.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평등의 원칙이잖아요. 1개월 때려왔는데 왜 나만 3개월이냐 이거잖아요. 아까 평등의 원칙은 위법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위법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요. 어떤 구청장이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주라고 돼 있는데 1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 이내에서 주라고 돼 있어요 법에는. 근데 자기 고향이니까 내년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려고 선심성으로 200만 원씩 다 준 거야. 200만 원씩. 법을 위반했죠. 근데 나는 새로 이사를 갔어요. 요 마을에 살다가 옆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나한테는 200만 원 당연히 줄 줄 알았더니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이때 내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위법한 행위를 해왔다면 다른 놈들한테도 위법한 행위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핵심은 위법할 때는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포인트다. 이거죠. A급. 그 다음에 그 위에 7번 바로 해버리죠. 근데 이 자기구속의 원칙은 특수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밑에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별표 또 2개예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1개월 계속 때려왔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얼마를 때려야 돼요? 자기구속을 당하니까. 똑같이 1개월 때려야 돼요. 근데 작년 12월 말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모 지역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서 어떤 물건을 음식을 팔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식중독에 걸려갖고 막 이상한 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린 거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여론은 이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거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특수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거야. 자, 따라서 이번에 딱 걸렸어요 내가. 그러면 예전에는 1개월 때려왔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졌어. 1년 때려도 할 말 없다 이 말.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할까요? 1년 이내 영업 정지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12월 말에 아까 같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을 팔아서 마을 주민이 다 죽었어. 100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는 위생 상태가 불량하니까 1년으로는 안 돼요. 3년의 영업 정지를 때릴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할까? 이건 안 돼요. 왜?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3년, 1년 이내인데 어떻게 3년을 때려요? 자기구속의 원칙은 좀 유연하다 이 말. 자기구속의 원칙은 조금 달리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특수한 사정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다. 만약에 이걸 3년을 때리려면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3년 이내로. 법률은 지멋대로 하면 안 돼. 아무리 사정병이 생겨도. 근데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건 법률로 못 박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특수한 사정이 생길 때는 구속되지 않고 다르게 처분을 때려야 할 때도 있다 이 말. 그런 뜻이에요. 별표.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나 행정선례는 아까 했던 거야. 적법해야 돼요. 둘째 줄에 위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런 원칙들은 다 해버릴까요? 왼쪽에 판례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헌재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판례는 A급인데 나중에 행정입법에서 자세하게 다시 나와요.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요. 자, 다음 앞페이지에 앞으로 가서 법리 등장의 배경에서 자, 여러분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자, 1년 이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이 1년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시장은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재량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선택의 범위를 주고 이 중에서 네가 알아서 하나 때려라. 이게 재량권을 준다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기구속의 법리를 끌고 오면 이 재량의 범위를 재량을 축소하나요? 확대하나요? 응? 선택의 범위를 좁히죠. 1개월 때려왔으면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도 똑같은 놈한테는 1년만 때려야 되잖아요. 재량이 거의 없어지죠. 무조건 1년을 때려야 되잖아요. 재량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축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반대로 이러한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는지를 통제하는 거는 재량을 통제하는 건 확대한다 그래야 되겠죠.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를 심사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니까 통제를 확대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표현이 둘째 줄이에요. 행정의 자유를 한정시키는 축소하는 기능을 가져온다. 축소의 별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후적인 사법 통제를 확대시키게 된다. 확대시키게 된다. 다음, 이런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 뒷부분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저해하나요? 탄력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나요? 탄력적인 운영이 뭐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게 탄력적인 거잖아요.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1개월만 때려야 되니까 탄력적 운용은 저해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죠. 하나만 때려야 되니까. 이건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별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건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네요. 아까 했던 판례네요. 73페이지에 3명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이 됐어요. 근데 굳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딴 놈은 견책인데 나만 유독 파면을 택한 것은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줄 뒤에 공평의 원칙상 위법하다. 평등의 원칙상 위법하다라고 해도 되네요. 이건 너무 쉬운 판례라 가지고 금방 알게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만 B급 2번 A급이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전투경찰이란다. 청원경찰을 이제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인 집단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일단 입학이라도 했던 사람, 중퇴라도 했던 관계없어요. 초등 졸업자, 중학교 입학 이상 사람, 이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인원을 이제 뭐 분할해서 감원 인원을 이제 산정을 했대요. 자, 이게 적법하냐 이 말이야. 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랑 중학교 입학 이상이랑 나누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들은 걔들 그게 뭐 중요한데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야. 초등 졸업하고 지금 중학교 입학한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지자 집단과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 소지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뭐 어떻게 했대요? 자, 이런 구분이 제대로 한 거냐면 이와 같이 학력에 따라 구분하여 면직 처분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 잘못했다. A급. 3번 판례는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하지 말죠. 똑같은 판례가 한 3번 나와요. 지워버려도 되고요. 그 위에 4번 평등의 원칙이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례 1번부터 8번까지 다 C급이에요. 그냥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넣지를 말지. 그렇죠. 괜히 부담되게 왜 넣어가지고 혹시 나오면 어떡해. 내 책이 있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책이 없어갖고 내가 떨어졌어 이러면 내가 어떡하라고. 예, 보통은 그래서 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책은. 그래서 다른 책은 제 책보다 훨씬 두꺼워요. 많이 줄여준 거야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거나 잘 알아요. 여기 있는 거나 잘 알아. 그래도 90점 충분히 나와. 95점까지는 무조건 나와. 조금 운 좋으면 100점 나와요. 더 많은 책을 가지고 한 사람은 오히려 90점이 안 나와요. 왜? 쓸데없는 이런 걸 막 8번, 7번 이런 걸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고 뭐 하려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지문의 4개 안에. 근데 그거는 몰라도 이거는 처음 보는 판례인데 1번 판례가 내가 알던 판례야. 그걸 살짝 바꿔놔서 그게 답이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중요한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 마지막에 이건 쉬워요.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행정권의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랑 공권력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럼 읽어서 편하게 이해가 되면 돼요. 그 말이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컨대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교통법규 위반하고 건축허가가 뭔 상관이에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자, 그러면 부당결부 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별의별 군데에서 다 찾아요. 교수님들 교과서 보면 법치국가 원리, 자유금지 원칙, 비례 원칙 등등 막 별의별 걸 다 써놨어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이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닌 법률상의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말은 뭐야? 소수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원칙이 뭐야? 비례 원칙, 헌법 37조 2항.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11조의 평등의 원칙. 다 헌법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부당결부도 역시 뭐야? 헌법에서 나오는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부 학설은 법률상,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상의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자, 왜 이게 그나마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박규선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걸 법률상의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가 꽤 많아요.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자기 학설이 아직 통설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하기는 힘들어요. 법률상의 효력에 그친다, 맞다 이런 질문을 낼 수는 없어. 그 대신 법률상의 원칙에 그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 판례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아닌데 다 헌법상의 원칙인데 X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런 문제를 왜 내느냐? 이제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한번 내주면 이제 수험생들도 이런 학설도 있나? 관심을 좀 가져주니까 출제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법률상의 원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소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부당결부는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적필상 안에 적합성의 원칙에서 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견해도 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있겠지 뭐. 그렇죠? 내가 주장해서라도 정답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는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많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가끔씩 있긴 있는데 막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요건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권리 행사가 있고 반대급부 있고 그 사이에 셋째 줄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관련도 안 되는 걸 하여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관련성은 어떤 건데 원인적으로도 관련이 있어야 되고 목적적으로도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 말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원인적 하여튼 목적적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련성이 있어야 된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이란 동그라미만 해놓으면 돼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다음 적용 범위. 부관의 당의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거. 동그라미 정도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부관에서.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건축 허가 하면서 허가 내줄 테니까 너 이것 좀 해라. 시립공원에 미화사업 좀 해라. 학교 건립을 해갖고 기부 좀 해라. 이런 걸 조건으로 붙이는 건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급부를 막 엄청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다.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거. 그렇죠?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여건을 발급을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겠다. 자, 그 적용 범위만 별표예요. 이것만 이제, 근데 나중에 배울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참고해 보시면 건축법상 옛날에 69조 2항에 어떤 조문이 있었냐면 무허가 건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를 끊어버려라 또는 수도를 끊어줄 것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시장 구청장이. 자, 건물을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지으면 건축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 되지. 왜 수도를 끊냐 이 말이야. 잘 살고 사람들 살지도 못하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무허가 건물에 사는 그런 나쁜 놈들은 수도를 안 넣어줘도 되지. 근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집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거기 전기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가 살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공무원이 되면 안 돼. 딴 거 해야 돼. 전자오락실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혹시 있거든 나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치유를 좀 해야 돼. 공무원이 되기 전에.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요 조항은 삭제를 해버렸어요. 건축법에서. 왜? 이거 좀 부당한 결부 금지 원칙 좀 문제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허가 신청하면 모든 인허가를 안 내줘요. 세금 안 내면. 그걸 세무서장이 각 지자체장하고 관서에다가 연락을 해요. 이놈은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허가 신청해 오면 절대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럼 허가 내주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좀 바빠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체납할 수도 있죠. 일이 안 풀려갖고 요새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근데 나중에 돈 벌어서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른 허가를 받아갖고 다른 장사를 좀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한테 세금 안 냈다고 모든 인허가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 어떡해요? 이것도 약간 부당결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법률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우냐면 나중에 3편에서 배우는 거예요. 3편에서. 그냥 동그라미만 해놓고 자세하게는 나중에 3편에서 배우면 됩니다. 다음 위반의 효과는 위법이다. 위헌 위법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위헌 위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요. 자, 1번 판례.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로서 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대형 면허도 갖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네요. 어떤 면허를 취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2종 소형 면허만 취소합니다. 대형 면허는 오토바이를 못하기 때문에 대형 면허는 취소를 안 해요. 1번 A급, 2번 AA급이에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일종 대형 면허도 있고 보통 면허도 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 일단 트럭 이런 걸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은 일종 대형 면허도 취소하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세트로. 왜? 일종 대형 면허로는 이 뭐죠? 아까 트럭을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시킵니다. 보통 면허는 당연히 취소하고요. 자, 일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예 포함시켜서 다 취소해버립니다. 세 개가 같이 부당결부 아니에요, 이거는. 셋 다 결합하여 다 취소입니다. 외워야 돼요. 무식하게. A급이에요. 3번. 또 운전면허증을 많이 딴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까지 땄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트레일러나 레이카 크레인을 운전하는데 술을 먹고 운전했어요. 보통 이런 차는 음주운전 웬만하면 음주 단속 안 해요. 얼마나 비틀거렸으면 단속에 걸린 거야. 자, 어떻게 한다? 일종 특수면허만 취소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 레이카 크레인은 딴 면허증으로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보통 기준이 됩니다. 일종 특수면허만 취소하게 돼요. 자, 따라서 3번, 4번은 같이 A급이에요. 5번. 일종 보통 운전면허와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운전하면 역시 아까 했죠? 대형 면허 가지고 보통 면허를 이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취소입니다. 자, 1, 2, 3, 4는 다 A급이라고 하고 6번 판례는 이제 C급이에요. 택시 운전은 일종 보통 면허 및 특수 면허 모두 운전하므로 두 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해 버릴 수가 있다. C급. 2번 판례 A급이에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토지 기부를 하래요. 아무리 관련이 없는 땅을.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뭐예요? 비례원칙 위반이에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죠. 자, 둘째 줄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네모. 다음 네모에 들어갈 원칙은 이런 유치한 문제도 난단 말이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말을 썼으니까 위법하죠. 나중에 배웁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위법하면 무효가 있고요. 취소가 있어요. 99%는 취소예요. 무효가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무효를 외우면 돼요.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A급이에요. A급.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밖에 원칙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 수인성의 원칙 등등이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고요. 자, 끝. 좀 쉬었다가 행정법의 효력을 하도록 하죠.